일단은 서울역사박물관이 경희궁에 지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가 궁궐이라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곳이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쪽 오른쪽 같은 경우 보면은 저기가 중정인데, 저 중정 같은 경우가 계절의 변화를 잘 보여줘요. 이렇게 풀이 있고 하다 보니까 꽃도 피고, 여름에는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가을 되면은 낙엽도 지고, 겨울 되면 눈도 오고 하는 요 중정 공간을 좀 제가 좀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이고, 뭐 전시실 같은 경우는 상설 전시실 2존이 대한제국실이거든요. 그 안에 올라가면은 정동 모형이라고 해서 덕수궁, 경운궁이죠. 경운궁과 주변에 있던 정동 지역의 모형을 제가 임용된 해에 첫 해에 만들었던 모형이 그쪽에 중간에 놓여서 전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임용된 해에 만들었던 것도 뜻깊고 궁궐 모형이고, 그 다음에 좀 제가 봤을 때는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모형이 서울역사박물관 안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긴 합니다. 저는 홍현도라고 하고요.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제가 대학원의 박사과정만 다녔기 때문에 2018년도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을 했고요. 2024년도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예, 제가 평소에 한복을 많이 입거든요. 한복을 2016년부터 입기 시작했는데, 뭐 출근할 때는 편하게 제가 현대 한복이라고 불리는 요즘에 개량된 한복들을 많이 입고, 취미로는 주말 같은 경우 활을 쏜다던가 뭐 이럴 때는 전통 한복을 입고서 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복을 입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궁궐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궁궐에 갈 때는 나 나름대로 한복을 입고 좀 가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그런 아예 전통 한복을 입고서 가는 것이 장소성에는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는 출근할 때는 전통 한복이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대 한복들을 이렇게 좀 자주 입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화재학과를 간 거는 저는 건축 역사 쪽을 옛날부터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전공을 찾다 보니까 보통 문화재학이나 미술사학 쪽에서 건축 관련된, 그러니까 건축 문화재를 전공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문화재학과 지원을 했던 것이고요. 석사, 박사를 하면서 세부 전공을 가게 되다 보니까 궁궐과 관련된 세부 전공 교수님을 찾는 게 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학과로 진학을 하게 된 거죠. 학부 때 문화재학과 교수님이 이강근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강근 교수님이 시립대로 옮기시면서 연락이 왔었죠. 이제 너 박사 안 하냐? 이강 교수님도 또 궁궐 전공이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히 이동을 했습니다. 그냥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연구하는 분야 자체도 건축의 공학적인 면이나 건축의 역사를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이 건축을 어떻게 썼는가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건축은 인간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고, 건축은 인간의 삶을 바탕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건축은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궁궐 건축을 하고자,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자 했던 거는 고등학교 때에서 대학교 넘어갈 무렵쯤이었고요. 사실상 궁궐을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다녔던 곳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궁궐을 계속 중학교 때도 다니고 고등학교 때도 그런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해서 그 안에서 나름 정말 안 되는 실력이지만 해설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던 중에서 당연히 대학교를 궁궐과 관련된 전공을 하고 싶어 했고, 특히 궁궐 같은 경우가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제가 좌우대칭의 미학 뭐 이런 것들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경복궁 같은 경우 보면 긍정전을 중심으로 좌우대칭하고 대부분의 중요한 공간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던 점들, 이런 거를 좀 좋아해서 전공을 하게 됐고, 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썼던 시대적인 배경이 임진왜란 이후부터 고종 때 중건까지의 그 사이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연구서나 대부분의 그냥 교양서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이후로 궁궐이 불탄 후 방치되었다가 고종 때 중건되었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 과연 260년 동안 그게 없었는가에 대해서 약간 궁금했어요. 과연 이 정말로 넓은 터를 그냥 방치를 하고 관리를 안 한 채 뒀을까? 라고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260년간 이게 방치됐다기보다는 임진왜란 이전 조선 창업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공간 자체가 유지 관리가 되고 있었다는 내용이 저의 논문의 결과로서 나오게 된 것이죠. 제가 7월 이전부터는 그 덕수궁관리소에 파견돼서 그 일을 했고, 현재는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교류 홍보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뉴미디어라고 하는 보통 SNS 홍보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 졸업하기 전부터 일했고요. 박물관에서는 대학교 때도 일을 했고, 일단은 문화재학과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게 되면은 보통은 박물관이라던가 연구기관 아니면은 발굴기관이 대부분의 일자리이거든요. 취업 노선이기 때문에 박물관 같은 경우가 가장 취업에서는 좋은 일자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 때에 연구원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천박물관이라던가 서울역사박물관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양여성 문 밖을 나서다라는 전시는 조선시대 여성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에 대한 전시이고요. 보통 그냥 여성들의 단순한 삶이 아니라 직업에 관한 여성들, 직업과 관련된 여성들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그런 관련된 보고서가 출간이 됐었습니다. 조사 보고서가 출간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전시를 꾸리게 됐는데, 일단은 제가 건축 전공이다 보니까 이 전시에다가 건축적인 소재들을 넣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시 같은 경우는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문 밖을 나서다, 그러니까 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의 직업적인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개체 중에 하나가 문이라는 매개체를 전시해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 공간 자체는 규방이라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있는 여성들이고, 그 가정에 있는 규방문을 나서고 대문을 나서고 나면은 서울시 한양의 시전 행랑에서 일하는 여성들, 그 다음에 궁궐문을 들어서게 되면은 궁궐 안에 있던 왕비들이라던가 궁녀들의 삶을 다뤘고요. 특히나 한양 도성문 밖을 나서게 되면은 도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무속과 관련된, 불교와 관련된 여성의 직업이라던가 여성의 활동들에 대해서 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매개체로 점차 집 안에서 도성 밖까지의 내용을 전시 공간 안에서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건축 역사라는 분야 중에서도 저는 문헌과 관련된 건축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실상에서 있던 건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배운다는 것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해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대신에 말을 한다면 일단 제가 건축 역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대성을 반영한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 시대성이 과연 현재랑 다를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 공간 자체를 과거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썼다. 시대가 다름으로 해서 생활은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용도라던가 이런 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건축을 배운다는 것 자체는 그러한 시대의 특수성도 있고 현재까지 내려오는 보편성도 있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자체가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 자체는 모든 건축 공간에 가도 이런 것을 고민을 한다면은 과거랑 현재를 이어주는 것이 건축이 아닐까라는 게 들고요. 경복궁에 가면 다들 와 멋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거기도 사람이 있으면서 일을 하던 공간이거든요. 행정적인 일을 하고 사람들이 근무를 하던 공간이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박물관에 온다고 해도 박물관도 저한테는 일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같이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공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언가에 대한 호기심을 갖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밌어 보이면 저는 무조건 해보거든요. 유튜브도 했던 이유도 그렇고 다양한 취미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냥 살면서 재미난 거 있으면 무조건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경험이 계속 쌓이면은 어느 순간 자기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상 오늘도 오셨을 때 이게 건축과에서 이런 카메라를 들고서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렇게 카메라에다가 마이크까지 준비를 해서 촬영하는 것, 이런 일들 자체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무슨 일에든 호기심을 갖고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호기심을 계속 파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 학예사 선생님 중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경험은 소라고 얘기하신 게 있어요. 경험은 소다. 근데 소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소를 잡고 나면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든 죽어있을 때든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되지만 뭐 죽고 나서는 고기가 되고 껍질이 되고 내장도 필요하고 소뿔은 또 활로도 만들고 뭐 다양한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을 언젠가 쌓아놓으면은 언젠가 다 쓸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뭐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저는 항상 약간 꺾어서 생각하는 게 이거 나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삶을 저는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